우리나라 간판이나 광고, 상품명에서 영어를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언어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어떤 디자인적인 미적 요소로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쩌다 보니 영어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상품명이나 제목에 이왕 영어를 넣을 거라면 좀 정확하게 사용하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어로 제목을 만들거나 상품명을 만들거나 캐치프레이즈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 또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점 5가지입니다. 영어를 잘 몰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명사의 직책이나 정체를 알려주는 타이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타이틀 단어는 그 명사 앞에 씁니다. 미스터 황, 닥터 조, 프레지던트 김, 넘버 원 이렇게요. 간단하죠? 여기서 미스터, 닥터, 프레지던트, 넘버가 타이틀 단어입니다. 그럼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3단계, 304호, 34쪽. 예전에 마트에 가서 아이들 치약을 고르다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아이 나이대별로 치약을 단계로 나눠 놓은 제품이었는데요. 3단계, 4단계를 3스텝, 4스텝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스텝도 타이틀 단어거든요. 스텝 3, 스텝 4라고 써야 합니다. 비슷하게 304호실도 304 room이 아니라 room 304입니다. 페이지의 위치를 알려줄 때 쓰는 34쪽은 34 page가 아니라 page 34입니다. 사실 34 page의 어순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이지의 위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페이지의 분량을 말해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34 pages 복수로 표현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래서는 page 34에서 그 페이지를 P34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닥터 조 할 때 그 닥터를 DR로 줄이는 것이랑 같은 원리죠. 그리고 여러 복수 페이지에 걸친 위치를 말할 때에는 page 34 to 38 이라고 하는데 이때 페이지를 줄일 때에는 P34 to 38 보다는 PP34 to 38 이라고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페이지가 복수라서 P를 하나만 써주는 게 아니라 2개 써주는 거죠. 집 근처 도서관에 있는 카페 이름인데요. Coffee and Book보다는 Coffee and Books가 좋습니다. 책은 셀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기는 도서관이니까 책이 아주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족을 붙이자면 개인적으로는 Books and Coffee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뒷부분에 더 임팩트가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뒷부분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카페는 커피가 주 상품이니까 이렇게 책보다는 커피를 뒤에 두는 게 더 마음에 듭니다. 비슷하게 메가 커피 간판인데요. 여기 투샷도 투 복수니까 투샷라고 s를 붙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핵심 명사 앞에 여러 단어를 붙여서 이렇게 긴 명사를 만드는 경우에 이 핵심 명사 앞에 나오는 단어들은 전부 다 이 핵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핵심 명사 앞에 있는 단어가 명사일지라도 말이죠. 가령 an expensive computer mouse라면 이 긴 명사는 결국 마우스를 나타내는 명사이기에
마우스가 핵심 명사이고 expensive와 컴퓨터는 이 마우스가 생쥐가 아니라 비싸며 컴퓨터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마우스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이때 이 명사 컴퓨터 역시 명사의 본질을 잃고 형용사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세거나 복수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수로 둬도 형용사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봤던 예 중에 하나가 아마도 shoe repair일 겁니다. 신발 수선이라는 뜻이죠. 요즘은 신발을 잘 고쳐 신지는 않지만 아무튼 핵심 명사 수선, repair 앞에 신발을 shoes 이렇게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shoe만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올해 초에 꾸준히 일기를 써보고자 굳은 결심을 하고 온 가족이 10년 일기장을 샀습니다. 이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면 영어로 Ardium 10 Years Diary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 년이라는 명사도 핵심 명사 다이어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복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Ardium 10-year diary 이렇게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 10과 year 사이에 문장부 하이픈을 쓸 수 있습니다. 하이픈은 영어에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하나의 단어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이 맥락에서 10year는 하나의 어떤 의미 덩어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픈으로 그 중간을 연결해도 무방합니다. 다른 예를 더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의 세 가지 예에 이어서 A 4-year-old girl, 2-shot coffee, A $1 million baby, 2-inch heels. 회색 박스가 핵심 명사이고 그 앞 밑줄 친 단어가 단수 형태로 쓴 명사입니다. 방금 전에 본 명사보다 더 긴 명사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라면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로 보고서나 논문 제목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어로는 뭐 논문 제목, 보고서 제목 다 굉장히 긴 명사라도 그냥 단어, 보통은 명사죠. 그런 명사들을 쭉 나열해서 긴 명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미세먼지 환경성 질환 건강 취약 요인 분포 특성 진단. 네, 서울시에서 실시한 연구 보고서인데요. 이 긴 제목을 단순히 명사를 나열해서 만들었죠. 한국어는 이게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로도 명사를 쭉 나열해서 제목을 만든다면 매우 이상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서울시 미세먼지 환경성 질환 건강 취약 요인 분포 특성 진단. 매우 이상하고 이해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명사만 쭉 나열해서 만든 긴 명사를 저는 영어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보고서는 영문 초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전치사를 잘 사용을 해서 영어 제목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영문본 보고서 초록을 보면 Community Level Vulnerable Factors on the Association between PM and Environmental Diseases in Seoul, Korea. 한국어 원문 제목과 약간 다르게 쓰긴 했지만 이 영어 제목은 지금 제가 끊어 읽은 것처럼 전치사가 들어가서 의미 덩어리가 쉽게 정리가 되고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영어는 대략 한 4단어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긴 명사를 만들 땐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해서 긴 명사를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보고서 영문 제목처럼 제목이기 때문에 각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경우에도 전치사, 관사, 접속사 같은 작은 기능어들은
첫 글자라도 소문자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오늘자 웹사이트 뉴스 기사 제목들을 봐도 그렇고요. 서울 지하철 영문 안내 문구는 여기 to는 작은 전치사니까 소문자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 한 커피숍에 써있던 문구입니다. We baked. 커피랑 베이커리도 같이 판매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과거 시제를 썼는지 아쉽습니다. 과거 시제를 써서 예전에는 빵을 구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갔습니다. 영어의 과거 시제에는 현재와는 다른, 현재는 아닌 그런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에서 과거형을 쓰는 거거든요. 이 문구는 we bake 이렇게 단순 현재 시제를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빵을 굽는다는 어떤 근면성실한 느낌 이런 것이 살아납니다. 단순 현재 시제는 언제나 늘 그런 것, 변함없는 것들을 말할 때 쓰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가게라면 진득함과 꾸준함의 이런 긍정적인 뉘앙스를 줄 수 있는 시제가 단순 현재 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나 기업의 운영 철학이나 제품의 특징을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단순 현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단순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를 쓰면 어떨까요? 일단 미래는 사실 시제라고 보기보다는 추측에 가깝죠. 누구나 한 치 앞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불확실성이 어떤 기업의 경영, 가게의 운영 이런 철학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will 같은 조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런 법조동사들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령 괜한 고집이나 강요를 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가 있죠. 듣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역시 단순 현재 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밋밋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진득하고 묵직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에는 단순 현재 시제가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캐치프레이즈, 광고, 어떤 상품명 등등의 제목을 지을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친 김에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사람의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때 또는 영어 이름을 지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